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는 시간, 오늘은 레이나문 리얼터님과 함께합니다. 레이나님의 특별한 강점은 이 캐나다에 사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집을 아주 잘 찾아주시는 리얼터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이미 좀 유명한 네임드 리얼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좀 빠른 인정 되게 좋네요. 자, 오늘 영상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보신다면 정말 꿀팁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챕터 1에서는 현실적인 조건 등 우리에게 필요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챕터 2에서는 레이나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캐나다에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 같은데 사실 부모로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집이 제일 좋을까라는 기준으로 또 집을 찾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리얼터님의 좀 기준이나 아니면 철학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단 아이를 키우는 기준에서 한번 라이프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혹시 집을 구매하는 추천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손님들에게 콘도, 타운홈, 하우스 이렇게 가는 걸로 추천드려요. 자, 그럼 콘도, 타운홈, 하우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재정적인 이야기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이유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하우스를 사면 좋겠지만 네. 일단 파이낸셜리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쵸. 일단 처음에 콘도로 사서 에쿼리를 쌓고 타운홈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우스로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첫 번째 집이 콘도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버짓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네. 그 다음은 이거, 그 다음은 이거 이렇게 좀 단계를 밟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제 뭐 재정에 맞게끔 집을 구매하는 건 맞는데 사실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기준이니까 우리가 좀 아이 나이에 맞춰서 좀 네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리얼터님은 혹시 자녀가 몇 분이신가요? 아이 2명 있어요. 아, 2명이요?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2명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5학년, 3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참 이제 영유아기는 지났고 네. 어느 정도의 양육과 이런 것들도 끝나서 이제는 어떤 이제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하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계시네요. 네네. 맞아요. 그럼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스테이지에 있을 거니까 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0세에서 한 몇 살 때까지가 좀 어린 아이의 가정이라고 보세요? 0세에서 한 5세? 5세까지? 네. 5세까지? 필력 들어가기 전까지? 그럼 학교 들어가기 전이네요? 네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형태의 어떤 주거 공간, 집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콘도나 타운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콘도나 타운홈. 그럼 콘도라고 봤었을 때는 어떤 점 때문에 콘도가 좀 자녀가 어린 가족한테 좀 잘 어울릴까요? 콘도는 일단 한 층으로 돼 있으니까 네네. 근데 계단도 없고 네. 좀 오픈 컨셉이고 그러면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 네. 볼 수 있고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이제 엄마니까 그 엄마 레이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네. 얘는 뭐 하고 있나 이걸 봐야 된다 그쵸? 이거죠. 네. 그럼 타운홈이 이걸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가 봐요. 타운홈은 일단 계단 때문에 조금 계단. 네, 그게 염려스럽고 네. 그다음에 노는 공간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좀 어려운 것 같다. 네네네.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 사실 저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 첫 번째 집이 콘도긴 했고, 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콘도를 준비해서, 이제 아이가 그 집에서 태어난 상황이긴 한데, 참 좋았던 게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 중에 계단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이가 이 계단에서 정말 잘못되지 않을까. 아니 계단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오르락 내리락 엄마가 많이 움직여야 되면 맞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뭐 그리고 분유도 타야 되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방하고 아이가 있는 공간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엄마가 해야 되는 어떤 많은 일들의 행동 반경이 좀 줄어드니까 그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엔트리 레벨에 있는 콘도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혹시 리얼터님은 첫 번째 집 또는 아이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집은 어떤 형태였나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콘도에 잠깐 살았었는데 네. 일단 어릴 때는 엄마가 막 3시간에 한 번씩 애들 깨고 그럴 때 막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잖아요. 완전 베이비 때네. 네, 그러니까 한 플로어로 돼 있는 콘도에 사는 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를 위해서 뭐 분유를 타거나 네. 여러 가지 걸 할 때. 네네. 그러면 이제 3시간에 한 번씩 깬다고 하셨는데, 리얼터님 애기들도 그렇게 사이클이 좀 돌았나요? 그쵸. 거의 보통 신생아 때 많이 깨니까. 네. 분유 타러 만약에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계단을 내려가서 네, 막 분유를 타요. 애는 울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또 다시 막 가지러 와가지고 네. 막 주는데 보통 아빠들이 그 분유 이 포뮬러를 잘 못 맞춰요. 네.
그래서 항상 엄마들은 압니다. 뭐야, 한 스푼 더 들어갔어? 미안해. 그냥 먹으면 안 될까? 이러다 이제 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콘도에서 사는 게 다른 주거 형태보다는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혹시 뭐 장점이나 좋았던 점은 없을까요? 그리고 콘도 에메니티에서 그냥 노는 거? 약간. 어메니티룸? 네네네. 보통 콘도에 어메니티룸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살던 콘도는 약간 아웃도어 이렇게 시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놀이터 같은 것처럼 애들. 그래요? 네. 콘도 안에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 아웃도어인데, 이제 네. 놀이시설이 약간 있는. 그럼 굳이 막 이렇게 멀리 데리고 갈 필요가 없이 네네네. 그래서 내려가서 네, 아니면 거기에 있는 네. 것들. 제가 살던 콘도는 사실 어메니티룸이 아무것도 없었어서 좀 즐겨본 게 없는데 요즘 콘도들은 어떤 어메니티룸들이 좀 나오나요? 요즘 콘도는 뭐 사우나룸도 있고, 사우나룸이요? 네. 네. 아니면 뭐 파리룸, 짐, 바베큐, 어떤 데는 뭐 농구 하는 그런 네. 코트도 네. 있고, 수영장도. 수영장도. 네. 있는 콘도. 수영장 있으면 참 아이 키울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수영하고 바로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쵸, 맞아요. 근데 보통 센터 가서 수영하면 아시잖아요. 탈의실에서 룸 맞아요. 기다렸다가 샤워 시켜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거 나오고 할 때 좀 음. 불편하죠. 그럼 그것도 좋은데 저는 콘도에 살면서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리오터님은 어떠셨어요? 맞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유모차 네. 왔다 갔다 하기 편했던. 편리했던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좋아져도 네. 우리가 애기였을 때 쓰던 유모차랑 사실 구조적으로 같잖아요. 반자동도 있고 자동도 맞아요. 있다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차에서 그걸 꺼내야 되고 다시 셋업하고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유모차에 올린다는 거는 맞아요. 정말 막 어떻게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걸 올렸다. 근데 만약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는 사실 이렇게 차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편하죠. 일단 아이가 어릴 때는 콘도 생활이 편할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이신데 그 중에는 이제 오픈 컨셉의 주방이라든지 거실이 보이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를 케어할 때 좀 도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자, 우리가 콘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사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한국에서의 아파트 생활, 콘도 생활 생각하면 층간 소음은 또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또 한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뉴스에도 막 나오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의 콘도 생활 이런 층간 소음은 좀 어떤가요? 캐나다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옆집이 있고 이웃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애를 재웠는데 네. 갑자기 옆집에서 파티를 한다거나 네. 노래를 틀어서 네. 저는 애가 깰까봐 너무 걱정되고 네. 그리고 또 누가 잘못해서 파이어 알람이 울려가지고 낮잠 자고 있는데 애들가 다 깨거나 그러면 너무 좀 그렇죠. 힘들죠. 네. 진짜 힘겹게 재웠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그쵸. 때문에 깨는 건. 그럼 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층간소음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네네. 좀 혹시 어떤 유닛이나 어떤 콘도들을 선택하면 이런 좀 층간소음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우드 프레임보다는 네. 콘크리트로 된 하이라이즈 콘도가 좀 더 층간 소음에는 강하지 않나. 그럼 우드 프레임으로 지을 수 있는 콘도는 혹시 뭐 네. 층고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나요? 네, 우드 프레임 보통 이제 로라이즈 한 6층, 7층까지 되는 그런 로라이즈 빌딩을 우드 프레임으로 짓고요. 네. 그다음에 콘크리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콘도 이렇게 하이라이즈 콘도를 콘크리트로 짓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높은 빌딩은 당연히 네. 튼튼하게 지어야 되니까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네. 좀 작거나 낮은 애들은 또 우드를 쓴다. 네. 근데 콘크리트가 확실히 층간소음에는 강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모든 걸 다 갖출 수 없는 뭔가 하나를 기브하면 테이크하는 그쵸.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서 우드 프레임을 지을 때 층간 소음을 고려해서 네. 중간에 이제 콘크리트를 넣기도 해요. 그런 빌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하이브리드의 개념인가요? 네네. 중간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팔 때 이제 층간 소음에도 강한 빌딩이다라고 이제. 자,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끄러운 이웃이나 네. 아니면 아이가 막 뛰고 이러면 우리가 되게 제지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캐나다는 좀 어떤가요? 캐나다도 막 컴플레인이 있고, 이제 네. 스트라다에서 뭐, 레터나 아니면 뭐 워닝 같은 거 주기도 하는데, 네. 뭐, 매주 파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도에 살면서 아이를 키울 때 네. 이제 아이가 나름 어느 정도 이제 뛰어놀고 해도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네, 보시는 그리고 거죠? 다 약간 조금씩은 다 양보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스트라다 유닛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힌다면 또 그걸 또 그쵸. 수용해줘야 될 부분들도 네. 있고 자 그러면 콘도에서 살고 있는 이런 가족들이 사실
대부분 캐나다에서는 하우스의 라이프를 좀 생각할 것 같은데 네. 하우스 살게 되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하우스는 집 단위가 커지니까 네. 그만큼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게 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간이 넓어지니까 살기 편하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나 이제 뭐 바베큐 파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공간이 있으니까 네. 좋고. 스토리지는 어떠세요? 스토리지도 가라지에 많이 넣고 네. 있는 창고도 쓰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많은 짐이 늘어난다는 네, 맞아요. 건데 대부분 그 짐을 줄이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늘리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줄이는 게 힘들고 그럼 그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언제 쓸지 모르니까 네. 갖고 있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가라지가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네. 리얼터님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혹시 하우스에 살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럼 하우스에 살면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일 때 좀 뿌듯하거나 이거 참 이사 잘 왔다는 생각하세요? 일단 날씨가 막 좋을 때 바깥에서 네. 놀거나 막 네. 트램플린 뛰거나 할 때 만약에 콘도랑 타운홈 살았으면 트램플린 설치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제일 좋고요. 친구들 뭐 플레이데이트 할 때 네. 와서 놀고 그다음에 한 번은 저희 아들 생일 파티를 네. 수영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네. 캔슬된 거예요. 네, 네. 아웃도어여가지고. 근데 그때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그냥 저희 집으로 다 불러서 생일 파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체가 되니까 그게 네.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나요? 네. 약간 캐나다에서는 머스트 아이템인가요? 저는 하우스 하면 그게 제일 먼저 사고 싶었어요. 트램플린이요? 네. 그렇구나. 네네네. 우리 한국에서 보통 살면 사실 트램플린을 집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쵸. 네. 이렇게 동네에 한 번씩 오는 네. 약간 이렇게 페스티벌 같이 했을 때 한번 네, 가가지고 네, 네. 1,000원 내고 타고 막 그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집에 있다. 네. 그렇구나. 저도 타는 거 재밌던데. 재밌어요? 어른이 타도? 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일단 뭐 절대적인 공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마당이나 뒷마당이나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방도 이제 아이들이 따로 방 하나씩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오피스도 꾸며서 할 수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사실 누군가에게 허가를 받아서 네, 그쵸. 뭔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네.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리얼터님이 보셨을 때 하우스를 구매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어떤 공간들을 좀 주로 보고 또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꼭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일단 방 구조가 좀 좋아야 되고요. 일단 그 하우스 네. 플로어 플랜, 그러니까 구조가 좋아야 되는 것 같고, 네. 베이스먼트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베이스먼트. 네. 특히 아들들한테는 네. 베이스먼트 꼭 필요한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럼 플로어 플랜을 봤었을 때 네. 어떤 구조가 좋은 플로어 플랜인가요? 사람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좀 오픈 컨셉으로 된 플로어 플랜을 좋아하거든요. 네. 좀 확 탁 트이고 그다음에 방 같은 거 이렇게 분리가 잘 되어 있고. 네. 저는 드라이브웨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이웨이. 네. 그럼 드라이웨이가 좀 넓은 걸 좋아하시는 거죠? 네, 드라이브웨이가 있고 베이스먼트가 있고 네. 백야드가 좀 큰 그거에 제 그 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컨셉 말씀하셨으니까 네.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 이제 지어진 하우스들은 대부분 빔이 되게 튼튼하게 지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은 하우스들은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둥들이 좀 오픈 컨셉에는 좀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집을 딱 보셨을 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기둥 같은 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제가 어떤 집을 보러 갔는데 그 기둥에 이렇게 책꽂이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것도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해서 그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네. 거기를 예쁘게 꾸미는. 네네네. 그렇구나. 그럼 요즘 지어지는 하우스들은 대부분 그런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하중을- 있는 그런 기둥 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하중을 감당해야 되는 기둥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기억에 남는 집 하나가 기둥이 정말 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 위층에 이 정도 방이 있으려면 이걸 견뎌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좀 이해가 됐는데 그럼 오픈 컨셉 말씀하셔서 제가 네. 여쭤본 겁니다. 키친이 크고. 키친이 큰 네. 지금 우리- 제가 생각하면은 제가 네. 집을 다시 사면은 웍 키친 있는 걸 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웍 키친. 그게 키친이 세컨 키친이 따로 있는 거. 세컨 키친 따로 있는 거. 네네. 왜 어떤 점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현실적인 네. 약간 이제 주부로서의 네, 이야기인 네. 것 같은데 좀 더 깊게 얘기해 보시죠. 네. 그러면 일반적인 키친이 있고 그다음에 워크 키친인 거죠? 워크. 그러니까 워크. 워크. 네, 그 워크.
아, 그래서 만약 요리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면은 이렇게 냄새가 네. 거기만 환기시키면 되니까 집안에는 안 퍼지잖아요. 아. 그럼 보통 그런 웍 키친이 어디에 있나요? 부엌 바로 옆에 딸려 있어요. 부엌 바로 옆에. 네. 그럼 간단한 요리를 할 때는 간단한 시스템에서 하고 네. 좀 크게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할 때. 아, 저는 무조건 다 거기서 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네. 아, 여기는 그렇구나. 깨끗하게. 네. 그럼 그거 외에 혹시 하우스를 본다면,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떤 걸 좀 보면 더 좋을까요? 일단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아무래도 학군이나 이제 네이버후드 동네 분위기를 제일 보겠죠? 아이들이 자주 놀러 오거나 혹시 이렇게 플레이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시나요? 네. 캐나다는 일반적인 건가요? 어떤가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자주 하나요? 어릴수록 이제 친구 집도 갔다가 저희 집도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에는 막 땡땡아 놀자 하면서 네. 문 열고 하는데 캐나다도 그렇게 하나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막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막 뭘 해야 돼 이렇게 좀 무겁게 생각했는데 좀 자유롭나 봐요. 일단 근처에 친구들이 많이 살면은 네. 그냥 뭐 저녁 먹고 놀러 가서 뭐 초인종 눌러서 뭐 놀이터 가자 어디 가 뭐 농구하자 이렇게. 아, 캐나다도 네. 하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네에 따라 좀 다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콘도는 서로 네이버를 잘 알기도 좀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더 가깝게 있는데 사회적으로 더 멀어요. 그리고 콘도는 가까이 살더라도 그 액세스가 없으면 그 층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오히려 가깝게 사는데 네.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우스에서 살게 되면 그리고 네. 동네에 살게 되면 여기 누구 살고 저기 누구 살고 네네네. 또 아이들끼리 또 교류하게 되고 놀러 오고 네.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겠네요. 네네. 혹시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물론 하우스는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엄마 나는 내 방이 필요해. 엄마 나는 이런 게 필요해.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편인가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클수록. 몇 살 때부터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으세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이제 자기 온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좀 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던데. 그러면 약간 노크 안 하고 들어가면 막 화내고 뭐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 저희 아들은 그러지 않는데, 네. 자기 혼자만 방에서 뭐 하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해요. 뭐 이렇게 책 읽는다거나 그림 그린다거나 이렇게 따로, 예전에는 뭐 거실에서 막 다 했다면은, 네. 지금 자기 방에서도 뭘 많이 하고. 그럼 또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또 그게 네. 가능하니까 그쵸. 자녀들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사실 이 타운하우스가 기능적으로 보면 콘도의 장점과 하우스의 장점을 좀 합쳐놓으려고 노력을 해놓은 네. 어떤 구간인 것 같은데 맞아요. 타운하우스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일단 굉장히 하우스랑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네. 백야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조금 더 콘도보다 여유로우니까. 네. 근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스트라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뭐, 플로어링 바꾸는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떨어지는 거? 네. 대신 거기서 관리도 다 해주니까, 야드워크 같은 거 하기 싫으신 분들은 또 타운홈을 또 선호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네. 리얼터님께서 좋은 집을 찾기 위해 꼭 봐야 되는 탑 5 요소들 네. 중에 가장 첫 번째로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 네. 학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찾으실 때 학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분위기가 어떻고, 그 다음에 거기 다니는 엄마들이나 뭐 이런 그런 부모들이 또 가치관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동네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이제 그게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학군. 학교는 사실 변하지 않죠. 그쵸. 네, 좋은 학교는 꽤 오랫동안 좋은 학교로 남을 가능성이 네. 높은 것 같고, 또 저도 좀 굉장히 동감하는 거는 어떤 학교와 학군이냐에 따라서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또 뭐 문제가 있는 애들은 네. 어딜 가든 문제가 있고 또 잘하는 애들은 어딜 가든 잘하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참 저희가 학생일 때 제가 학생일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우리 학교의 분위기가 어떤지 뭐 선생님들은 어떤지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은 워낙 교육열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어딜 가나 뭐 학원부터 학교부터 과외 선생님 이게 기본인데 캐나다는 사실 교육이라고 했을 때 공교육을 기본으로 얘기를 하니 정말 이 중요한 이 아이들의 교육 가운데 이 삶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그쵸.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신 부분들은 안전, 또 시큐리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건 사고가 없는 동네, 뭐 홈레스나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동네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family oriented 된 그런 동네를 네. 자기랑 비슷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국 공통이죠. 네. 사실 안전한 곳에 살고 싶은 그쵸. 거는 본능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 또는 동네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동네 분위기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나랑 비슷한 사람이 사는 동네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네. 그런 애를 중심으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도 그런 비슷한 부모일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저는 찾았던 것 같아요, 애가. 그럼 보통 리어터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 한 6시? 아침 6시요? 네. 싱글 때도 혹시 아침 6시? 아니, 절대 못 일어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가면 아침이 바쁘고 네. 또 점심, 저녁에는 또 생각보다 좀 빨리 마무리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조용하고 네. 또 반대로 이제 중심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아침에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밤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통학 거리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학교,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학교하고 통학 거리 이게 좀 다른 개념인가요? 학교랑도 그렇고 아니면 뭐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애프터스쿨 액티비티가 너무 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다 동네 안에서 해결되면 너무 좋죠. 그럼 이제 캐나다는 그 라이드에 네. 그걸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쵸, 네. 이게 좀 가까운 동네가 좋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학교도 가깝고 네. 또 아이의 애프터스쿨 액티비티도 가깝고 친구 집도 가까워서 네. 좀 최소한의 라이드를 할 수 있게끔. 그쵸. 근데 라이드 하는 게 진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나요?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애가 2명이면 예를 들어서 둘이 다른 액티비티를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나이가 다르면 네. 그럼 이 형은 이거 하고 그쵸. 동생은 이거 해야 되는데 네네. 누가 기다려주고 이래야 되죠. 그럼 보통 얼마 정도 라이드를 가면 멀다라고 느끼세요? 20분까지가 맥스인 것 같아요. 20분. 네. 그러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20분 안에 무조건 갈 수 네. 있는 거리. 그리고 커뮤니티도 20분 안에 가까운 네. 거리.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인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인프라가 있으면 좀 좋을까요? 좋은 놀이터랑요. 놀이터는 필수입니다. 네. 맞아요. 렉센터. 렉센터. 네. 렉센터도 좀 수영장에 있는 렉센터가 무조건 수영장에 필요하죠. 있는 렉센터. 네. 아이스링크도 좀 있으면 좋습니다. 네네네. 네. 카페나 맛집? 카페나 맛집.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 아닌가요? 이거 부모들한테도 꼭 필요한 거죠? 네, 아무래도 부모님이 행복해야지 애들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나서 그냥 덩그러니 집에 있으면 사실 그것도 좀 삶이 좀 적적하죠. 그쵸. 네, 우리가 사실 아이만 바라보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나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좋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좋은 집을 찾았어요. 그럼 어떨 때 부모들이 가장 행복하거나 그 만족감이 느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어서 네. 그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그냥 쉽게 플레이데이트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너네 동네 되게 아이 키우기 너무 좋더라. 네. 그러면 또 이제 내 선택이 이제 밸리데이트 되니까 네. 그때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리얼터님께서 일단 프로페셔널로 봤었을 때 우리 손님들이 네. 나는 아이가 이렇게 되고 아이에게 좋은 동네를 찾고 싶어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조건들을 다 얘기해 주셨지만 이걸 다 채울 수 없잖아요. 네, 어떤 동네가 좀 좋은 동네인가요? 좋은 동네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동네 아닐까요? 혹시 추천하는 동네나 네. 도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저희 동네를 추천합니다. 네. 네. 사우스서리 사시잖아요. 그죠? 네. 사실 저도 사우스서리 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동네 자랑 컨텐츠도 얘기했지만 그쵸, 네. 사실 이 동네에 아이 키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네. 그럼 우리 동네는 좋은 거 다 알았으니까 다른 동네는 좀 없을까요? 랭리나 뭐 포트 코키트란? 네. 그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 좋은 집이랑 막 평수나 막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가족이 우리 애가 이 동네에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게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레이나님의 개인의 어떤 부동산 철학, 또 생각하시는 좋은 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 이런 가정에게 좋은 집이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좋은 집만큼, 그러니까 좋은 집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동네인 것 같아요. 좋은 동네가 더 중요하다. 네. 네. 일단 뭐 안전하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네. 또 또래 가족도 많고 네.
나랑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네. 그런 동네여야지 아이를 키우면은 이제 누가 내 옆집이 되고 내 이웃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구하시기 전에 추천드리는 건 살고 싶은 그 동네에 가서 한번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은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네를 한번 걸어봐라.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동네를 걸으면서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살고 사는지, 있는지. 그러네. 놀이터도 가보고, 네. 뭐 쇼핑몰도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사전 조사를 하면은 나랑 맞는 동네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 캐나다는 더욱더 동네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좀 유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딜 그쵸. 가든 다 비슷한 옷 입고 음. 하는 액티비티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근데 캐나다는 정말 이 동네는 이런 사람들이, 네. 이 동네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분위기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동네를 한번 걸어봐라. 네. 그리고 나서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지 네. 판단해봐라라는 말씀이시네요.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걸어보시면서 이제 내가 거기 살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동네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집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리얼터님 생각하는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요? 좋은 집이란 우리 가족을 행복을 방해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집이 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그 집을 사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부담되는 집이죠. 네. 네. 뭐 외식도 못 하고 뭐 여행도 못 가고 그러면 이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네. 그냥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네, 그 안에서 제일 좋은 집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네. 재정적인 버젯 안에서 네. 구매하는 집이 맞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집을 구매할 때 대부분 몰게지나 부동산 대출이 필요하니까 네. 한 달에 내야 되는 페이먼트는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재산세는 좀 어떤가요? 재산세도 이제 뭐 올라가는 편이죠. 대부분은 올라가는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렇죠? 집값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이때까지는. 네. 그럼 내가 일단 집을 구매하는 순간부터는 대부분의 비용은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산을 잡아야 네네네.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네. 좀 더 재정적으로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나요? 어떤가요? 네, 아이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완전 어렸을 때는 대부분 뭐 다이퍼, 그러니까 네. 기저귀 값, 네네. 뭐 분유값 이런 그렇죠. 거라면 학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돈이 좀 들어가나요? 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농구 수업이나 수업하는 수영, 거. 뭐 네. 그런 거, 네, 과외 네. 이런 거 돈 많이 들어가고 먹는 것도 네. 아이들 줄이다 보니까 또 많이 먹고. 거의 어른만큼 먹죠? 네네. 그럼 외식하면 이제 거의 네. 4인 가족 네. 풀로 다 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어릴 때는 이제 비행기 값이 공짜잖아요. 애기들은. 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그냥 사람 한 명이 인간 구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 크겠군요. 버짓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죠. 나에게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매일 다니는 뭐 동선이나 이런 것도 좀 맞아야겠죠? 그리고 뭐 네. 운전을 싫어하시는데 다 운전만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곳들만 다니면은 힘드니까 네. 이제 뭐 워킹 디스턴스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집이면 또 좋고 네. 그냥 우리 가족이 매일 생활할 때 편리하고 이제 불편하지 않은 집?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귀가 얇은 편이라 그런지 남들이 좋다는 학군이나 뭐 역세권 이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네. 리얼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들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듣죠? 네. 근데 마지막에 결론은 자기가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려야 네네네. 된다.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고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네네. 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지에 대한 네. 결정은 내가 짓는다. 네. 사실 리얼터님도 결정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제 만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선순위를 리스트를. 네. 생각해서 만들어봐라.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살 때 네. 좀 뭐 좋은 집을 싸게 사면 좋지만 네네. 또 팔 때는 잘 팔아야 되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봐야 될까요? 근데 보통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좋은 집이 또 남이 봤을 때도 좋은 집이더라고요. 네.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면서 산 집이어야 나중에
다른 사람도 기쁘게 줄 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잘 팔고 나와야지 이제 그게 우리 가족의 또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살 때도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집이 네. 또 팔 때 잘 팔린다라는 말씀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준비, 그리고 시장 최저점에서 사시려고 하는데요. 네. 내 예산, 내 라이프 플랜, 내 가족의 지금으로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중요하다. 네. 현실이 왜냐면 중요하다.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우스밴쿠버에 살았었는데 한때 그 지역 개발 호재로 이제 집값이 막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제 5년만 좀 더 기다려보자. 네. 그러고 이제 집을 팔고 우리 이사를 가자. 그랬는데 네. 저희 남편이 애들이 자라는 환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냐. 그 얘기에 제가 좀 설득이 돼가지고 네. 2021년도에 사우스서를 이사를 왔거든요. 네. 지금 2026년 5년이 지났는데 개발은 아직 진행 중이고 네. 그다음 또 집값은 저희가 팔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때 안 옮겼으면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남편분 말이 맞았네. 네네네. 리어터님이 틀리셨고. 네. 그렇구나.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왜냐면은 이제 여기로 지역을 옮기면서 이제 저희 애들이 다 킨더랑 이렇게 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안 옮겼으면은 중간에 애들 학교 옮기는 것도 그렇고 네.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 사귀는 것도 그렇고 이제 킨더 때 다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참 잘 선택하지 않았나. 네. 조금 종합해보면 오늘 정말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을 네. 때 굉장히 반복됐던 키워드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네. 동네 분위기라든지 학군, 또 아이와 가정, 내 삶의 스타일. 딱 우리 리얼터님이 경험한 바에서 네. 중요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게 그 펀더멘탈이었던 것 같네요. 결국 우리 가족의 지금 순간에 맞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통 질문입니다. 네. 지금 리얼터님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네. 과거의 나에게 집을 사는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꼭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때 제가 집을 한마켓에 샀었는데 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막 오퍼에서 2번 떨어지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집도 다 2년이고 그때 너무 시간을 좀 후회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쓰지 않았나.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집이 안 된 게 오히려 더 잘 된 거더라고요. 네네. 지금 집이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좋고. 그래서 그냥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 낭비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집 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네. 그냥 더 좋은 게 있고 그 집이 2년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네네. 과거의 나에게 네네네. 야,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스트레스 받지 마. 맞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 집을 사고 난 좋은 게 다음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은 게 있다. 네네. 사고 싶은 집이라고 해서 다 살 수 있으면 그쵸. 그게 과연 좋은 집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딱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네, 저는 과거에 저한테 집은 2년이다. 2년이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는 다음번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